네, 여러분 마지막 사례형 문제풀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단원부터고요. 614페이지입니다. 1번 문제 18년도 국가직 9급입니다. 제시문을 전제로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X를 먼저 딱 치시고요. 볼게요. 자, 갑이 A시의 공장을 설립을 하였는데 그 공장이 들어선 이후로 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중대한 피부 질환과 호흡기 질환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환경운동 실천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갑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매연물질과 오염물질이 주민들에게 발생한 질환의 원인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은 열받겠죠. 그래서 규제 권한이 있는 A시장에게 갑의 공장에 대해서 개선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을 했어요. 민원을 넣었어요. 근데 A시장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이러면 안 되죠. 자, 1번. 관계 법령에서 A시장에게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자기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갑의 공장에서 나온 매연 물질과 오염 물질로 인한 질환을 앓게 된 주민들이 많고 그 정도가 심각하여 주민들의 신체, 생명에 가해지는 위험이 절박하고 중대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A시장에게 그러한 위험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자기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도 뭔가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 판례에서도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이 이 법령의 위반이라는 것은 어떤 시장이라는 지자체장이 어떤 의무를 해야 되는데 그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는 그 법령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을 때는 당연히 시장이 잘못한 거죠. 하지만 그런 법령 자체가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 국민이나 시민들에게 생명 신체에 큰 위험이 있다면 그런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다가 그 법령에는 그 근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국가나 관련 공무원은 그런 위험을 배제할 자기 의무가 있다고 봐야겠죠. 판례 문구도 그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번은 이 A시장이 이 A 갑 공장에 대해서 개선 조치를 명령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2번 개선 조치를 요청한 주민이 A시장을 상대로 개선 조치를 해달라는 행정쟁송을 하고자 할 때 가능한 쟁송 유형으로서 의무이행 심판은 가능하지만 의무이행 소송은 안 된다. 자, 심판 우리 취무의가 있죠. 취무의 심판은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은 취무부입니다. 부.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을 때 의무이행 심판 가능하죠. 근데 의무이행 소송은 없습니다. 대신에 뭐가 있어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죠. 근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아니라 의무이행 소송하면 된다 안 된다? 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소송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갑의 공장에서 배출된 물질 때문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A시장의 부작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A시장의 자기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충분하고 A시장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인정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국가배상이 되냐 안 되냐를 볼 때 단순히 앞에서 봤던 이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뭐라고 했어요?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해가지고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지 그 가능성 등도 당연히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가지고 그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을 때 국가배상이 되는 거지. 이런 거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국가배상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요. 답이 그래서 옳지 않은 거 3번입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A시장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확인한 인용 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A시장의 부작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A시장의 부작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이 곧바로 인정된다 안 된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앞에 OX 문제에서 정말 많이 봤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항고소송에서 취소됐다 하더라도 그럼 처분이 잘못됐다는 건 인정이 됐지만 그 자체만으로 바로 그 처분을 한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된다? 그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사례랑 같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617페이지 4번으로 가죠.
갑은 A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를 운행하던 중에 도로에 방치된 낙하물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고 이를 이유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구하라고 했어요. 1번 A 지자체가 위 도로를 권한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 힌트가 나왔네요. 사실상 관리하더라도 국가배상 대상이 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사실상 관리하고 있다면 A 지자체의 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틀렸죠. 그렇죠? 사실상 관리하는 것도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맞닥뜨렸다. 그럼 1번에서 정답이 확실하게 나왔으면 2, 3, 4는 볼 필요 없이 넘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위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위 도로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 너무 FM적인 답이기 때문에 볼 필요도 없는 것이죠. 위 도로가 국도이며 그 관리권이 A 지자체장에게 위임이 됐다면 원래는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데 지자체한테 위임을 했답니다. A 지자체가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한 자에 불과하더라도 갑은 A 지자체에 대해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위임했을 때 피해자는 누구 따질 필요 없이 둘 다 배상 책임 신청할 수 있다 했었어요. 대신에 국가는 사무 귀속 주체로서 책임을 지는 거고 지자체는 겉으로 봤을 때는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자로서 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도 이 어떤 책임을 지냐를 구분하는 것도 좀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고 쉽게 나온다면 둘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 결론을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갑이 배상을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우리 국가배상은 우리나라는 뭘로 보고 있다?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저랑 같이 푸니까 1번이 정답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2, 3, 4를 보죠. 근데 시험장에서 20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번만 확실하면 넘어가야 되는데 2, 3, 4를 읽는데 보통 그냥 눈으로 보더라도 한 20초? 빨리 봐야 20초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20초가 10문제가 쌓이면요, 여러분 200초가 됩니다. 200초면은 3분이 넘죠. 그죠? 그래 버리면 우리가 사실 이거 있고 이거 있는데 20초면 충분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얼마를 손해보는 거예요? 3분이면? 어마어마하게 손해보는 거죠. 6, 30분은 거의 9문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푸는 요령이나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로 제가 강의를 듣기 전에 혼자 앉아가지고 시간 재면서 풀어보라고 했었죠. 그때 연습을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내가 자신이 없으면 당연히 2번, 3번 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자신 있을 때만 넘어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622페이지 9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옳은 것 동그라미입니다. 건설회사 A는 택지개발 사업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갑 소유의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갑과 보상에 관한 협의를 했지만 협의가 안 됐대요. 이에 관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가지고 토지의 수용금 및 보상에 관한 수용 재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협의가 안 돼가지고 수용 재결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도 안 되면 이의 재결을 가겠죠. 이의 신청해가지고. 그런 프로세스는 이제 여러분들 좀 눈에, 머릿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1번. 갑이 수용 재결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 자, 우리가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어떤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행정심판 또는 소송 제기하면 그 처분의 효력이 일단 스탑됩니까? 아니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집행정지라는 제도를 따로 신청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뭐였어요? 집행부정지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1번이 X가 되는 겁니다. 그쵸? 정지시키는 효력 없어요. 정지시키는 효력. 2번, 갑이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 재결에 대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왜냐? 원처분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재결을 했던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 3번. 갑은 보상금 증액을 위해 A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우리가 토지 수용에 있어서 보상금 증액, 보상금이 높냐 낮냐 이것만 다툰다. 그럴 때는 뭐였어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 다툴 때는 취소 소송, 그죠? 그리고 금액만 다툴 때는 형식적 당사자 소송.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취소 소송으로 가더라도 만약에 이의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을 때는 이의 재결로 가죠. 이의 재결은 행정심판이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원처분으로 가서 원래 재결을 했던 수용 재결로 가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이 두 개도 비교하시고요.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요거 두 개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4번. 갑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에 인도를 거부할 경우 행정 대집행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이제 갑이 실질적으로 모든 보상 절차가 끝이 나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공사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끝까지 버텨요. 그랬을 때 과연 행정청은 대집행으로 이 사람을 끌어낼 수가 있냐라고 했을 때, 사실 1번부터 쭉쭉 3번까지는 어떻게 보면 5단원 논점이 주가 됐다면 4번 같은 경우는 4단원 논점이죠.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대의직수 중에서 대집행이었죠. 대집행이 대상이 되려면 대체적 자기 의무여야 되는데, 대체적 자기 의무를 안 했을 때 대집행 대상이 되는데, 퇴거 및 명도 의무, 우리 매점도 있었고 공원 내 매점, 그 판례 기억나시죠? 그런 퇴거 및 명도 의무는 본인만이 할 수 있죠. 본인만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대신 거기서 나올 수 없죠. 그죠? 다른 사람이 철거 같은 거라면은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철거할 수 있지만, 그 집이나 건물 안에 내가 들어와 있으면 나만이 나올 수 있지, 다른 사람이 거기 안에 들어있다 나오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끄집어낼 수 있냐? 그건 대체적 자기 의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퇴거 및 명도 의무는 대체적 자기 의무가 아니라서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이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자, 이제 6단원으로 가고요. 624페이지 1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동그라미 치시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몰디브 직항 항공노선 한 개의 면허를 국내 항공사에게 발급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 항공사의 면허가 발급돼야지만이 그 항공사가 몰디브라는 나라로 직항 비행기를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공고를 했답니다. 자, 그랬을 때 A 항공사와 B 항공사는 각각 노선 면허 취득을 위한 신청을 했겠죠. 왜냐하면 몰디브를 가게 되면, 운행하게 되면 돈을 벌 수 있게 되니까 신청을 했는데, 국토부 장관은 심사를 거쳐서 A 항공사에게만 이 노선 면허를 발급하는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럼 B 같은 경우는 이제 떨어진 거죠. 그죠? A 항공사만 몰디브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옳은 것. B 항공사는 이 사건 노선 면허 발급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자, 같이 신청해가지고 한 명만 돼요. 이걸 무슨 관계로 합니까? 경원 관계로 합니다. 경원 관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본인이 어떤 걸 신청했다 떨어지면은 그 자체로 원고 적격이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억울하니까. 그게 바로 경원 관계에 있어서 그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이 원고 적격이 되냐 안 되냐 논점이었어요. 잘 기억하시고요. 2번, 또 떨어진 B 항공사가 자신에 대한 노선 면허 발급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 적격이 인정되니까 했겠죠. 근데 만약에 거기서 인용 판결을 받는다고 했어요. 인용되면 그럼 무조건 B한테 옵니까? 물론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소의 이익은 인정이 됩니다. 그게 우리 판결이에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본인이 내가 B 항공사인데 A한테 간 거 가지고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이겼어요. 그러면 다시 심사를 할 수 있을지언정 이겼다고 바로 B한테 오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소송이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판단해서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시 판단하지 않고 바로 나한테 온다. 그럼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소의 이익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렇죠. 인정이 된다.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3번. 만약 B 항공사가 이 사건 노선 면허 발급 처분에 대한 행정 심판을 청구해서 인용 재결을 받았대요. 그럴 때 그럼 당연히 이제 A 항공사로 갔던 처분이 취소가 됐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A 항공사는 뭐 소위 나가리가 됐죠. 그랬을 때 A 항공사는 그 인용 재결, B가 받은 인용 재결의 취소를 구해야겠죠. 왜냐? 본인이 갖고 있던 그 권한이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제기한 행정심판에 의해서 내가 갖고 있던 권한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그때 비로소 내가 권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침익이 돼서 이제 그걸 가지고 취소 소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가? A가.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3번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4번. 만약 위 사례와 달리, 이제 사례가 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 C항공사가 있어요. AB만 있었는데 지금까지 C가 있었는데 C가 뭐예요, 그럼? C항공사가 이미 몰디브 직항 항공 노선에 관해서 이미 노선 면허를 갖고 있었대요. 그럼 지금까지는 아예 없었는데 새로 준 거는 경원관계. 이미 갖고 있었는데 A 항공사에게 국토부 장관이 추가적으로 몰디브 직항 항공 노선 면허를 줬어요. 그럼 이건 경원이 아니라 경업 관계가 되는 거죠. 주유소를 차려놨는데 옆에 또 주유소가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기존에 있던 C항공사가 이 A항공사에게 추가로 준 이 노선면허 발급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원고 자격이 있냐라고 따져봤을 때, 자, 우리 경원관계는 그런 거 안 따지고 무조건 됐었습니다. 근데 경업관계 같은 경우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면허가 특허냐 아니면 허가냐에 따라 달라졌고, 특허일 경우에는 원고 적격 인정, 허가일 경우에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고 적격 인정 안 된다. 기억나시죠? 이거 중요한 논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공 노선 면허 같은 경우는 우리 107페이지에서 특허라고 무조건 배웠기 때문에 이거는 경업관계에서 특허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고로서 자격이 인정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상당히 좋은 고퀄리티 문제예요.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옳은 것은. 2번입니다. 갑 회사는 토속 채취 허가지 진입 도로와 관련 우회 도로의 개설 등은, 자, 이게 여러분들이 용어가 어려운데요. 잘 보세요. 토속 채취 허가지 진입 도로와 관련 우회 도로 개설. 토속 채취. 사실 별로 이거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근데 어렵게 느껴지면 제가 설명해 드리면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토속이란 게 뭐예요? 흙이죠. 흙과 돌. 그거를 채취를 하기 위해서 진입도로가 필요하답니다. 산으로 가서 이제 채취를 해야 되는데 진입도로가 필요한데, 우회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직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회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나 보죠. 그런 우회 도로 개설을 필요로 해서 뭔가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인근 주민들이 또 뭔가 반대를 하나 봐요. 그랬을 때 행정청이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나중에 민원 발생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하고 그 사업을 네가 추진해라 라는 그 조건을 들어서, 그죠? 부관에서 조건을 들어가지고 토속을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를 줬대요. 그럼 부관을 지키면서, 조건을 지키면서 이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행위를 하면 되겠죠. 갑이라는 회사가. 근데 갑은 이 부관의 조건이 자기들이 봤을 때 법령에 근거도 없는데 행정청이 그냥 토속 채취 허가만 하면 되지 왜 이런 조건을 들어? 라고 해서 충분한 협의를 주민들이랑 하지도 않은 채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당연히 인근 주민들이 민원 제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했겠죠. 제기를 하자 관할 행정청은 갑에게, 야, 너희 우리가 조건부 허가를 줬으면 조건을 당연히 이해했어야 되는데 조건 안 했으니까 우리 공사 중지 명령할 거야 라고 했고요. 이에 갑이 억울하다. 뭐 규정이 없어서 나는 조건 안 지킨 건데 왜 갑자기 공사 중지 명령을 하냐. 그 공사 중지 명령 해제를 해달라 라고 신청을 합니다. 억울하다고. 자, 그랬을 때 우리 행정청이 해줬겠어요? 안 해줬겠죠. 그래서 이제 거부를 해서 거부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서 갑 회사가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중요한 거는 뭔가 조건 부관 붙었는데 그 부관을 안 지켜서 뭔가 기존에 내려줬던 허가를 못하게 했고, 그걸 좀 걷어들여 주라고 신청했는데 그걸 거부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토속 채취 허가지 이런 거라든가 진입도로 관련 우회도로 개설,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법령 이름이 어렵다고 해서 그 법령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우리가 배운 논점들만 캐치해서 키워드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1번부터 볼게요. 자, 옳지 않은 것.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의 경우 법령에 근거 없이 위와 같은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자, 우리 배웠죠? 기속행위 같으면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부과가 가능하다. 근거가 없는데 마음대로 붙이면 무효다. 재량 같은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부과가 가능하다. 그렇죠? 이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거 내용 없더라도, 몰랐더라도 1번 지문만 봐도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2번 공사중지 명령의 원인 사유가 이미 해소가 됐다면, 만약에 이제 공사중지 명령 내려졌다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주민들이랑 충분히 협의할게요, 이제 민원 제기 안 되도록 할게요 라고 해서 실제로 다 했어요. 원인 사유가 해소가 됐어요. 그럼 당연히 갑은 공사중지 명령의 해제를 행정청에 신청할 수 있고, 행정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다면 당연히 처분성이 인정이 되겠죠. 그 내용이 바로 2번입니다. 그죠? 이 내용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3번 갑에게는 공사중지 명령 해제 신청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 안 된다 물어봤는데, 자, 뭐가 기억납니까? 집행정지의 가장 중요한 논점, 거집노. 그죠? 거집노. 뭐였어요?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허용될 여지 자체가 없다. 그렇죠? 이거 정말 중요한 논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 맞고요. 4번, 갑이 앞서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졌답니다. 그래서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그럼 공사중지 명령이 적합했다라는 거죠. 공사중지 명령 잘했어 행정청,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이후에 갑은 그 공사중지 명령의
해제를 신청한 후에 해제 신청을 안 해줬다는 그 거부 처분을 가지고 취소 소송을 또 들어간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꼼수는 안 된다 했습니다. 왜냐? 기판력에 반하기 때문에. 실제로 앞에 소송, 뒤에 소송이 같은 걸 가지고 다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판력에 반하기 때문에 이런 소송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작년 문제였고요. 629페이지 6번입니다. 판례에 따를 경우 갑이 제기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되기 위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봅시다. 자, A시장이 2016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브의 전날이네요.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갑에 대하여 3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고요. 갑은 12월 26일 처분서를 송달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갑이 억울하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요. 행정심판위원회가 다음 해인 2017년 3월 6일 판결을 내렸는데, 결정을 내렸는데, 판결은 아니죠. 재결을 내렸는데, A시장은 갑에 대하여 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2개월의 영업정지에 가름은 바꾼다는 겁니다. 영업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바꿔라. 3개월 영업정지 너무 심하니까 2개월에 가름하는 과징금으로 바꿔라라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일부 인용이에요. 자, 그래서 그 재결서 정본이 2017년 3월 10일 날에 갑에게 송달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시장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2017년 3월 13일에 갑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처분, 2개월의 영업정지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겠죠. 자, 근데 갑은 그것도 억울하대요. 그래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뭘 가지고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되냐가 여기서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행정심판에서 변경 재결이 있었어요. 일부 인용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취소 소송, 그래도 취소 소송 가려고 할 때 뭐가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배웠어요? 변경된 내용의 원처분이라 했죠. 변경된 내용의 원처분. 그럼 변경된 내용부터 봅시다. 변경된 내용이 뭐예요? 2개월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이에요. 변경된 내용의 원처분. 원처분은 몇 월 며칠자예요? 2016년 12월 26일자입니다. 정답은 3번이죠.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된 내용의 2016년 12월 26일자 원처분이죠. 23일자죠. 그렇죠? 26일 날 송달을 받은 거지 처분 자체 날짜는 23일입니다. 정정할게요. 그래서 정답은 변경된 내용의 원래 날짜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근데 실제로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하지만 제소기간의 기준은 언제가 되겠어요? 재결을 거쳤기 때문에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송달받으면 안날이죠. 안날로부터 90일이죠. 송달받은 날은 언제예요? 3월 10일에 송달이 됐죠. 그래서 3월 10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변경된 내용의 원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을 거쳤기 때문에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송달받지 않았다면 재결 결정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문제 간단하게 풀 수는 있지만 날짜 때문에 숫자에 약하신 분들은 상당히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걸 물어볼 걸 알고 이 날짜를 먼저 쫙 빼놓고 나서 나머지를 보셔도 되고요. 이 날짜를 빼놓은 다음에 이 날짜를 찾아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실질적으로 뭘 소송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대상으로 해야 된다, 언제부터 제소기간으로 가야 되냐, 그거밖에 물어볼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633페이지 10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구하라고 했네요.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관할행정청은 2019년 4월 17일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서 기업 A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하는 내용,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서 일률적으로 표시 의무, 포장 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 대여 등의 금지 의무 등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내용, 그 결정 고시의 발생일을 2019년 4월 24일로 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를 했다. 자, 우리 행정법 시험에서 이 청소년 보호법과 관련돼 있어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 논점은 이 판례 이 논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도 필요 없어요. 그냥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고시는 처분이다. 불특정 다수를 직접적으로 의무를 발생시키게 하는 처분이다. 이거 하나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1번. 위 결정 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1번 틀렸습니다. 그렇죠? 해설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2번. 관할행정청이 위 결정 고시를 함에 있어서 A 주식회사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결정 고시의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게 맞는 거죠. 왜냐? 고시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관련 회사들에게 직접 한 회사 한 회사에게 통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몇 월 며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다면 그때 모든 회사들이 이거 오늘부터 시행하는구나 라고 알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들은 당연히 본인들이 하는 사업에 있어서 관련 고시라든가 관련 규정이 시작이 되면 그걸 알아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에게 이걸 우편 송달을 하지 않더라도 효력 발생일 날 여기 나와 있죠. 효력 발생일을 4월 24일로 했다면 그날로부터 모든 업체들이 다 알았다고 보고 시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3번. A 주식회사가 위 결정을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죠. 처분은 맞지만 그럼 처분을 가지고 내가 억울하다고 소송을 제기하려면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가면 안날은 이 날로 그냥 다 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고시니까. 오케이? 그래서 3번도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요. 2번만 맞습니다. 그렇죠?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는 거예요. 자, 4번. 위 결정 고시에 대한 취소 소송의 제소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A 주식회사가 위 결정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 관계없이 4월 24일 날 알았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17일 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렇죠?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언제 공포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어떤 처분은 실질적으로 뭐 몰랐으면 안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라고 또 헷갈리실까봐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602페이지 2번 문제의 4번 지문에서는 방금은 우리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고시를 했을 때 그 고시 자체가 처분이었죠. 근데 어제 봤던 거는요, 지난주에 봤던 거는요, 특정인에 대해서 어떤 행정처분을 그냥 특정인한테 처분을 했을 때 근데 송달이 안 돼가지고 송달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관보, 공보, 게시판 같은 데에다가 올려놨을 때 그때는 이건 특정인에 대한 처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특정인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방금 봤던 거는 특정인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고시가 처분이 됐을 때를 본 겁니다. 그럴 때는 현실적으로 알았다는 거 따질 필요도 없이 효력이 발생한 날 알았다고 봐버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두 가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음 641페이지 15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접객업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면 당연히 안 되고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영업정지 뭐 이런 제재적인 처분이 있고요. 관할 행정청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전에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는 행정절차법상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식품 접객업자인 갑이 영업장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행정청이 청문 절차를 거쳐가지고 갑에게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진짜 시험에서. 자, 1번. 자, 제재적 행정처분인데요. 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령이 아니라 부령이에요. 시행령이 아니라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위반행위 종류 및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법적 구성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자,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라는 것을 눈치채셔야 되고요. 시행령, 시행규칙은 원래는 법규명령이지만 이런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이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시행령이면은 법규명령, 시행규칙으로 돼 있으면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 기억나시죠? 근데 어찌됐건 시행규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적 구성력 인정되지 않죠. 그게 결론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옳은 게 되는 거고요.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죠. 다음 2번. 갑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 인정되더라도 영업허가 취소 처분으로 인하여 갑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상 필요보다 훨씬 막대하게 크다. 그럴 때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수 있죠. 그렇죠? 어떤 처분을 할 때에도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서 공익이 더 커야지 적법하지 사익이 현저하게 막대하게 크다. 그럴 때는 그 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재량의 한계가 재량권 일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을이 청문을 실시할 때 청문서 도달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는데 갑이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청문회를 출석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러면은 하자가 치유가 되는 거. 이건 정말 많이 봤던 지문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고요. 4번. 갑이 영업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서 인용 판결이 확정되어도 영업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이 바로 소멸하는 것이죠. 그렇죠?
뭐 때문에? 형성력 때문에. 근데 여기서 뭐라 했어요? 그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을이라는 행정청에 의해서 취소돼야지만이 효력이 없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바로 넘어가도 되겠죠? 다음 644페이지 18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X 치시고요. 역시나 비슷합니다. 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주점을 운영하는 갑이 A시장으로부터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주점에 출입시켜서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청소년이 민증을 속인다거나 아니면 성인이 아닌데 성인이라고 속여서 와서 술을 마셨나 봐요. 갑은 이에 대해서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어떻게 또 확정 판결 받았네요. 취소했네요. 뭔가 억울한 사연이 인정이 됐나 봐요. 자, 그랬을 때 1번 A시장이 갑이 청소년을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해가지고 유흥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또다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겠죠. 왜냐? 여기서는 청소년이 들어와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를 내렸는데 그게 잘못됐다 해서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그럼 다시 재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청소년이 술을 마신 게 아니라 미성인이 청소년을 고용해가지고 유흥행위를 했대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또다시 영업허가 취소 처분 가능하죠. 왜냐?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번에 저희가 영업허가 취소를 내린 거는 저번에 선생님이 소송에서 이긴 내용이 아니라 선생님이 이번에는 보니까 미성년자를 직원으로 고용해가지고 술을 파셨더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2번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취소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면 그러면 당연히 행정청은 영업허가 취소보다 좀 약한 걸 해야겠죠. A시장 갑에게 연령은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같은 이유입니다. 영업허가 정지 처분으로 바꿀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당연한 내용입니다. 취소보다는 몇 개월 정지가 나으니까요. 3번도 연결되나요? 청소년을 주점에 출입시킨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면 그래서 이겼나 보구나. 실제로는 청소년이 주점에 출입한 사실이 없었나 봐요. 그 입증이 됐나 봐요. 그럼 A시장은 갑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할 수 없죠. 당연한 거죠. 그죠? 그 내용이 입증이 됐는데 또 그 내용으로 또 취소 처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게 3번이고요.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면 A시장은 이번에는 청문 절차를 거쳐가지고 또 청문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영업허가 취소가 된다면 요건이 된다면 영업허가 취소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거치더라도 갑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똑같은 내용으로 청소년을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라고 했죠. 틀린 거죠. 절차를 안 지켜서 그 처분이 취소됐다면 절차를 지키고 똑같은 처분 내려도 상관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넘어가고요. 647페이지 21번입니다. 자,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이하 공유수면법이라고 합니다. 법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법 내용이나 이름은. 자, A도지사는 갑에게 택지 조성 매립 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강이나 바다로 돼 있는데 거기를 땅으로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허가를 내줬대요. 자, 그랬을 때 갑은 당초 매립 목적이 있었는데 그거랑 달리 조선시설 용지지역으로 매립지를 이용하고자 A도지사에게 준공인가 전에 이런 거 필요가 없지 않습니다. 준공인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뭔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유수면 매립 목적을 바꾸겠다고 신청을 했고 도지사는 그래 기존에는 택지조성 집을 짓겠다고 했다면 이제 조선시설 용지 배를 짓는 공장으로 이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변경 신청했고 변경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 사례를 읽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수녀원 판례가 나와야죠. 그죠? 수녀원이 있었는데 그 수녀원이 사는 근처에 택지 조성 처음에는 집을 짓는 목적으로 공유수면 매립면을 받았다가 나중에 배를 짓는 공장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수녀원이 그러면 우리 수녀원에서 사시는 분들이 수녀님들이 기존에 깨끗하게 살았던 환경이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이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수녀원에서 또 뭘 만들었어요? 잼을 만들었죠. 잼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공장에 들어오면
공업용수 때문에 오염도 되고 먼지도 날리고 그럼 우리 잼을 깨끗하게 못 만드는 그런 불이익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인정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술술 풀립니다. 자, 그런데 이 매립지 인근에는 가공식품을 잼이죠.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비재단 법인이 있었어요. 수녀원이라고 해버리면 너무 문제를 쉽게 볼 것 같아서 재단 법인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A 도지사의 갑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 면허 처분 및 공유수면 매립 목적 변경 승인 처분은 각각 허가와 특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공유수면 매립 면허는 특허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와 관련돼 있어서 목적을 바꾸는데 이거는 그럼 특허가 아니라 허가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허면 그 목적을 바꾼다 해도 역시나 똑같이 특허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 X가 되는 거고요. 똑같이 특허가 되는 거예요. 2번, B는 공유수면 매립 목적 변경 승인 처분으로 자신의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B 자신의 이름으로 그 변경 승인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제기할 수 있다 했어요? 없어요? 안 된다라고 했었죠. 그 수녀님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환경상의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 사실상 이익이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3번, 공유수면 매립 면허 처분과 관련하여 법령상 요구되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그 환경영향평가 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이런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까? 아니죠. 환경영향평가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추정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밖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들이 그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우려가 있음을 입증해야지만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입증하지 않으면 아예 자격 자체가 없어요. 밖에 있으니까. 다음 4번, 공유수면 매립 면허 처분 이후에 매립 실시 계획이 승인이 된다면 공유수면법에 의해 다른 법률상의 인가 허가가 의제될 수 있는데 인허가 의제죠. 그럴 때 이 경우에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인허가 의제 제도를 통해서 인허가를 받았다면 그게 아니라 그냥 원래 이걸로 인해서 받았을 수 있었던 인가와 허가가 있다면 그거랑 동일하게 효과가 똑같다 이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 의제 제도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1, 2, 3번이 약간 좀 까다로웠다면 4번에서 너무 어이없게 정답이 나와버렸다라는 작년도 변호사 시험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다음 650페이지 23번으로 갑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A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은 관할 B 구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어요. 자, 조합 설립 인가. 겉으로 봤을 때 인가지만 뭐라 했어요? 특허라고 했습니다. 이것부터 딱 떠올리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조합총회에서 재건축 관련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한 의결을 했고요. 관할 비구청장으로부터 이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인가는 진짜 인가고 이건 특허죠. 이거 관련된 문제가 나오겠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후 조합원 갑이라는 사람이 이 관리 처분 계획 의결에는 이 니은에는 조합원 전체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결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결을 한 거에 대해서 관리 처분 계획에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이랬을 때 볼게요. 기업과 디귿의 각각 인가죠. 강학상 법적 성격은 동일하다. 하나는 특허고 하나는 인가라고 했었죠. 틀린 겁니다. 2번, 갑이 니은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려면 자, 니은에 대해서 다툰대요.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한 의결인데 이거는 조합총회의 의결 내용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다투려면은 어디를 상대로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 425페이지에서 관리 처분 계획안에 대한 종합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당사자 소송의 대상, 1번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판례도 1번.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정말 중요한 논점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여기서 바로 민사소송으로 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이 425페이지를 보시면요. 이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한 의결을 다툴 때에는 당연히 당사자로 가지만 단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가 있고 난 이후에는 항고소송으로 다퉈야 된다라는 내용도 분명 교과서에 있어요. 그거에 대한 논점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갑이 이번에는 리을에 대해서 소송을 다툰다. 그러면 항고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 인가를 거쳤기 때문에 가는 거고 이 관리 처분 계획은 이 조합에서 특허를 받아가지고 행정청의 권한이 이제 된 거예요. 그
조합이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하나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처분이 발생해서 항고소송으로 가는 거고, 이때 소송으로 다툴 때에는 비구청장이 아니라 이 관리처분 계획은 누가 세웠어요? 조합이 세웠죠. 그 조합을 행정청으로 봐서 취소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 제가 425페이지에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다는 게 한 번 더 여기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다음은 658페이지 30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X 치시고요. 자, A도 B군에서 뭐 전라남도 영암군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는 이제 군입니다, 군. 식품 적개각을 하는 A는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이 됐어요. 실제로 청소년에게 일부러 팔려고 한 건 아닌데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고요, 법에서. 그리고 그 법 밑에 시행규칙 별표에 영업정지 2개월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아까도 법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이런 행정적, 제재적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면 이건 뭔 문제다?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 문제다 나와야죠. 역시나 시행령이 아니라 시행규칙이네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행정규칙의 성질로 가겠죠. 봅시다. 실제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했어요, 군수가. 자, 갑은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냐? 자, 군일 때는, 시나 군일 때에는 도에, 그죠?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로 가야 되죠. 그럼 당연히 A도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2번, 갑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죠. 왜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된다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외적인 게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거고요. 다음 3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규칙의 형식이지만, 제가 아까 말한 게 나오죠. 식품위생법 내용을 보충하면서 법이랑 관련 결합해가지고 위임 내용에 대해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죠. 근데 실제로 여기는 행정규칙 형식이 아닙니다. 시행규칙, 시행령 시행규칙은 법규명령이에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건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행정규칙이 뭐예요? 고시, 지침, 이런 게 행정규칙이잖아요. 여러분, 시행규칙이랑 행정규칙 항상 헷갈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법규명령은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은 고시나 지침. 오케이? 그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고도의 낚시 문제였고, 긴장하고 풀다 보면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잘 구분하시고요. 4번, 갑이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인정된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그쵸? 이게 당연한 조문 문제였습니다. 잘 구분하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660페이지 32번. A 행정청이 갑에게 한 처분에 대하여 갑은 B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구하라고 했어요. 옳은 문제였고요. 자, 1번, B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재결이 있은 후에는 A 행정청은 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다. 자, 이 지문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비록 행정심판이든 소송이든 민원인이 제기를 했다가 기각당했어요. 즉 처분이 옳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청이 봤을 때 자신들이 돌이켜 보니까 이거 뭔가 문제가 있었네 라고 생각이 된다면 취소나 철회 직권으로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문점입니다. 그래서 1번이 X가 되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2번, 갑이 취소 심판을 제기한 경우에 B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 변경 명령 제기를 할 수 있다. 자, 행정심판위원회는 취, 변, 변명 이 세 가지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취, 변, 변명, 취소 명령 제결 이런 건 없다 했어요. 취, 변, 변명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옳고요. 3번, 갑이 무효확인 심판을 제기했다면 B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갑의 심판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사정재결이죠. 사정재결은 무효 확인 심판에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논점이었습니다. 그쵸? 이거 정말 시험이 많이 나와요. 잘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4번. B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면 갑은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급하게 보면은 그래.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그게 또 되지. 그럼 이거 정말 많이 틀리거든요. 여러분. 행정심판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는 그 행정심판을 대상으로 해서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지 또다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 또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죠? 우리가 법률에 의한 소송은 3심제도지만 행정심판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이거랑 계속 같이 나온 논점이 뭐였어요? 대통령령의 어떤 처분에 있어서는 따로 법률에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안 된다. 그리고 행정심판도 또 행정심판할 수 없다. 이거 두 가지 논점 항상 같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논점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OX 문제풀이 그리고 사례형 문제풀이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랑 같이 올해 처음부터 커리큘럼을 지금까지 다 따라오셨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저랑 같이 강의로 좀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이 강의 내용을 빠지지 않고 따라왔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큼 정말 엄청난 양이었고 물론 이제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우리 강의 수가 작다 보니까 그거에 비해서 저는 별로 많이 안 했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필요한 내용만 정말 잘 따라온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무한반복, 무한순환 들어가야겠죠. 그거를 할 수 있냐 하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열심히 한 이 공부의 노력치가 지금까지 10이었다면 그게 100이 되냐 아니면 20밖에 안 되냐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무한반복 싸움을 했냐 안 했냐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이 무한반복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된다? 교과서에 제가 위에 네모 표시해 놓은 것처럼 계속 풀면서 계속 맞추는 문제는 냅두고요. 틀리는 것만 따로따로 체크하세요. 그러면 2번, 3번, 4번 순환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체크가 많아지면 많아지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3번까지 풀었을 때 맞추는 문제는 4번 풀든 5번 풀든 6번 풀든 계속 맞추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어요. 시험장에서도 그냥 맞춰요. 틀린 애들은 또 틀리니까 다시 보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꼭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결국에는 자주 틀리는 문제 위주로 무한반복을 해가지고 더 이상 틀리는 체크 표시가 늘어나지 않게끔 만드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실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1월 아마 둘째 주나 셋째 주부터 파이널 모의고사가 들어가서 그 전까지는 계속 OX 문제집 반복을 하셔야 되고요. 파이널 모의고사도 풀고 나서 파이널 모의고사를 계속 몇 문제 안 되니까 파이널 모의고사를 계속 볼 필요는 없습니다. 틀린 문제는 체크하겠지만 결국에는 파이널 모의고사를 8번 정도 할 건데 그 이후에도 보통 1월이면서 2월이면 끝나죠. 근데 뭐 여러분 시험 보통 4월, 6월 이렇게 보잖아요. 그 4월, 6월 전까지는 무조건 OX 문제집을 무한 해독하셔가지고 이제 오답을 자꾸 정답으로 바꿔낼 수 있는 능력만 기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행정법은 무조건 95점, 100점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믿고 따라가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면서 이제 오늘로써 OX 문제집에 관한 강의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몇 주 뒤에 파이널 모의고사로 다시 찾아뵐 때까지 열심히 또 준비해 주시고 또 크리스마스가 있고 연말이 있다고 해서 좀 마음이 들뜰 수는 있지만 올해까지만 좀 참으시고요.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그런 연말 충분히 올해보다 훨씬 행복하게 즐길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올해까지만 좀 더 열심히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파이널 모의고사를 통해서 더욱더 좋은 강의, 쉬운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